의원님이 대통령이 되셨어요. 대통령이 되셨는데 대통령 되기 전에 정말 나한테 이상하고 나쁜 짓을 한 만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정적이 있어. 그러니까 박정희 같으면 김대중 씨가 있어. 그러면 김대중 씨를 어떻게든 처리를 하고 싶잖아요. 보기 싫으니까. 그러면 그럴 때 한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야 저걸 죽여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한 세 사람한테 니네가 협동해가지고 쟤를 죽일 방법을 만들어봐 이게 좋겠습니까? 한 사람한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한 놈한테 몰아놓고 힘을 야 네가 해결해.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소위 문민정부를 표방하면서 대통령이 돼가지고요. 검찰총장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장관 20명하고 검찰총장을 안 바꾼다. 내가 대통령 해보니까 검찰총장이 어떤 건지 내가 알았다. 이 얘기를 했어요. 유명한 말이죠. 그러니까 권력자의 입장에서는 검찰이 권한을 많이 가진 게 자기한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은 항상 그 정권에 하고 결탁이 되는 거죠. 잘 보여서 서로 간에 서로 네. 밀월 관계가 되는 거죠. 점점 그게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역사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에만 먼저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아까 이승만 정권 때는 경찰에도 셌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도요. 지금 이제 이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검사 동일체의 원칙, 그다음에 수사지휘권 뭐 이런 것 때문에 검찰이 세고 경찰이 하급기관처럼 돼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재원국회 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 형사소송법을 만들 때 굉장히 많이 토론을 합니다. 과연 경찰을 검사의 하부기관처럼 이렇게 만들어놔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원래 세계적인 입법례를 보면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게 맞은데 우리나라 경찰은 지금 친일파가 대부분 장악하고 있다, 경찰을. 그리고 숫자가 너무 많다. 예, 그리고 힘이 세다. 근데 얘들한테 막강한 권한을 주면 정말로 우리나라는 큰일 난다. 그러니까 차라리 숫자도 적고 그래도 공부 한 자라도 더한 시험을 통과한 검사들한테 그 권한을 줘서 얘들을 법적으로 통제하게 하자. 맨 처음에는 그런 생각으로 검사한테 그 권한을 몰아준 거였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었던 게 경찰 자체가 조직력이 강하고 워낙 셌기 때문에 검사가 그 권한을 가지고 경찰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었어요. 경찰이 더 세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4.19 혁명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2공화국이 딱 출범하면서 그때 2공화국 국회에서 뭘 논의하냐면 야 이제는 우리가 민주정부를 수립을 했으니 검사의 권한을 세계적인 추세와 입법례에 맞게 돌려놔야 된다 제자리로. 그 얘기를 그때 이미 했어요. 검사가 세지도 않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회적으로 검사가 좀 더 명예로운 직업이었을 뿐이죠. 실제 권한은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2공화국 의원들이 그 얘기를 했다고요. 왜 그랬겠어요? 아무리 봐도 이런 권한을 가진 조직이 없는 거야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놔두면 이거 문제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꿔야 된다. 네. 그때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법안을 하려고 하는데 쿠데타가 나버린 거지. 예. 그래가지고 이제 박정희가 대통령이 된 거고 박정희가 대통령이 된 입장에서는 자기가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물리력은 대표적으로 군이 있었고 그다음에 중앙정보부를 창설했기 때문에 검사는 걔들이 쓰는 그 소위 말하는 직접적인 물리력, 깡패로서의 물리력을 합법화시켜주는 도구로서 검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검사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썼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망가져가는 게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전두환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쿠데타를 할 수 있었잖아요. 이것도 의원님들이 꼭 바꿔주셔야 될 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가 내일이라도 계엄령이 선포되면 전두환이 당시에 합동수사본부장이었거든요. 김재규 시해 사건을 수사하는 책임자였던 이유가 그 계엄법에 나와요. 계엄법에 보면 당시 보안사령관, 지금은 기무사령관이라고 하는 게 합동수사본부장이 돼가지고 경찰, 검찰, 뭐 중앙정보를 다 장악하게 돼 있어요. 통합해서 지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법이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요? 네. 그걸 가만둬요? 의원님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전두환이만 아니 해먹고. 그 율사 출신들 그렇게 검찰 출신도 많은데 그거를 왜 그냥 두고 있지?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관심이 많아요. 없는 거죠. 네, 그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저 챙겨서 하나씩 좀 주세요. 설마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또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있고 어쨌거나 그때 보안사령관이 돼가지고 전두환이 중앙정보부를 때려잡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가 대통령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보부가 범죄 집단이 돼가지고 때려잡은 거예요. 명분이 있는 거지. 네. 군기잡고. 그때 중앙정보부가 이제 보안사 밑으로 들어갑니다. 보안사 밑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중앙정보부에서 파견 나가 있던 찰랑하는 검사가 김기춘이에요. 네. 그렇죠? 신직수가 중앙정보부장을 맞아, 하면서 맞아, 데려다 맞아. 놓고 대공수사국장을 시켰던 거기서 김기춘이 눈에 있습니다. 들어서 네. 올라가는구나. 그때 이제 김기춘이 죽을 뻔했어요. 보안사가 중앙정보부를 치니까 네. 중앙정보부의 핵심이 김기춘이니까 아웃되는 가장 거였죠. 먼저 써야 되니까요. 아웃되는 거였는데 바로 줄을 탔구나 또. 김기춘이 그때 박철원을 찾아갑니다. 아, 그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군요. 박철 찾아야 네, 박철원은 TK의 황태자고 노태우하고도 뭐 그 친인척 관계가 있고 박철원을 찾아가가지고 나를 살려달라. 그래가지고 김기춘이 박철원을 살려줍니다. 살려주고 나중에 이제 박철원이 검찰총장도 되고 법무부 장관도 되고 전두환 밑에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그전에는 박정희 때까지만 해도 물리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의원님처럼 막 어디 가서 이렇게 여당이 시위하는데 동영상 찍어가지고 올리시고 막 이렇게 조롱을 하면 예전 같으면 바로 중앙정보부에서 잡아다가 바로 고문을 했단 말이에요. 야당 진짜로? 의원들을. 그럼요. 예전에 진짜? 예. 그래가지고 그때 고문당하고 병신된 사람들 많아요. 옛날 야당 진짜? 의원들 중에. 국회의원을? 그럼요. 바로 잡아다가 아니 진해 당 사람들도 저 지시한 거 따르지 않았다고 코터를 반을 뽑아버려가지고 쌍용그룹 자유당 그 시절에? 사람. 공화당 때. 공화당 때. 네. 공화당 때. 맞아. 공화당 여당 의원들도 그렇게 했는데 야당은 어쨌겠어요. 바로 잡아다가 그렇게 하는 건데 오. 이제 전두환 때부터는 뭔가 합법성을 더 가장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이제 그 중앙정보부나 그러니까 보안사가 여전히 발호를 하면서 대공사건 같은 거 막 만들잖아. 학원 간첩 사건 이런 거 막 만들고. 네. 그러면 검사가 이제 나중에 그걸 합법화 시켜주고 법정에 가가지고 유죄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보안사나 중정 애들이 뒷구멍으로 가지고 판사 협박하고 이걸 무죄로 하면 너 죽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시스템이었단 말입니다. 아, 참나.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중앙정보부가 제일 셌었는데 하나가 아웃이 됐죠. 네. 보안사가 1등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6.29 선언 이후에 민주화의 트랙을 타면서 보안사가 이제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보안사 하사만 돼도요. 네. 군수 뺨을 때렸어요. 전두환 때는. 그게 몇 년도인가요? 80년대 초반에는 80년대 죠. 예. 군청에 가가지고 네. 그때는 지방자치 아니고 이제 내무부 소속 군수했을 때잖아요. 네. 군청에 무슨 주요한 사업이 있는데 그 보고서를 날 주라. 네. 안 주니까. 보안사 하사가 와서 달라고 그러는데 하사면은 23살, 4살짜리들이에요. 네. 그때 군수면은 지방 중앙에서 내려가 서기관이기 때문에 나이가 50 가까이 된 사람이라고요. 네. 그걸 바로 따귀를 때렸다니까 이 건방진 새끼가 어디서 내가 지금 이거 달라는데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 뒤에 이제 이게 너무 이제 노태우 시절을 가면서 소위 민주화 트랙을 타면서 예. 법치주의라는 걸 얘들이 내세우는 거야. 네. 박근혜가 이명박이 아주 얘기하는 그냥 법치주의. 투명하게 보이네. 왜 네. 검찰이 떠오르는지. 네. 그러니까 얘들이 얘기하는 법치주의가 왜 나오는 거냐면 자 이제는 물리력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민주화가 된 사회에서 어떻게 군인들이 와서 사람을 잡아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그럼 법으로 하마. 검사가 잡아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악법을 만들어가지고 네. 법을 지켜라. 아니면 비리나 이런 거를 정보를 캐가지고 그렇죠. 그걸로 이제 올가면 약점 가지고. 그럼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법치주의라는 영역이 되다 보니까 법을 아는 전문가 집단한테 자연스럽게 힘이 실리는 거예요. 그 전에 힘으로 할 때는 보안사가 세냐 중앙정보부가 세냐 이랬지만 이제 법치주의라는 거 어쨌거나 겉으로 표방을 하니까 그 법의 틀에 제일 잘 맞춰주는 사람이 대통령 입장에서 제일 이쁘고 제일 써먹기가 좋은 사람이 되는 편한 거지. 거지. 그렇죠. 제일 좋아지는 거죠. 거기만 장악하면은 다 되니까. 네.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박철원이 전두환이 이제 노태우한테 건의를 해가지고요. 지금 검사가 초임 검사로 발령이 나는 순간 3급 대우를 받는다 그러거든요. 3급 네. 공무원 대우를. 네. 3급이 중앙정보부의 국장이잖아요. 네. 그렇게 된 게 박철원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박철원이 검사는 우리 정권을 지탱하는 두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군대고 하나는 검사다. 그래서 그때 육법당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육사하고 서울법대가 연합을 해서 정권을 유지한다. 그래서 박근혜 시절이 오니까 그 육법당이 부활합니다. 가만히 보시면 박근혜 시절에 장관이 되고 뭘 하는 사람들을 보면 지네 아버지가 육사 출신이거나 네. 아니면 법조인이거나 유신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김기춘 같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입장에서는 김기춘 하나만 잡아놓으면 모든 것이 그냥 줄을 서는 그런 뭔가 잡을 수 있는 거죠. 과거의 시스템으로 그대로 딱 만들어버릴 수 과거를. 있는 거죠. 예. 근데 실제로 과거의 시스템으로 그렇게 갔나요? 그렇게 간 거죠. 예를 들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사람 아버지가 서종철이라고 군인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다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육법당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그때 한 게 뭐냐면은 군인의 그 의전 서열을 높이고
검사의 서열을 높입니다. 검사가 높아지니까 판사도 따라서 올라갑니다. 이 서열이.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3급 대우를 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군인도요. 잘 모르시는데 경찰 총경하고 총경이면 경찰서장이잖아요. 네. 되게 폼 잡고 다니잖아. 경찰서장은. 예. 경찰서 총경이 직급으로 따지면 군인 소령하고 똑같아요. 어이구. 그때 이걸 올려놔가지고. 와. 지금도 그 상태 그대로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봉급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되거든요. 국회의원 장관급이라 그러잖아요. 국회의원 장관급인 이유는 현실적으로 보면 장관 봉급하고 국회의원 봉급이 비슷해요. 국회의원 봉급이 조금 적은데 네. 그걸로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이제 올려놓고 박철원이라는 사람은 진짜로 정권의 핵심이었거든요. 예. 황태자였단 예.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정말 대단할 때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에피소드가 있는데 초반에 전두환이 정권을 처음 잡았을 때만 해도요. 검사들이 자기 인사청탁을 초창기에 80년대 초반을 하면은 그 국방부로 가면은 법무관들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법무관리관이라는 자리가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투스타가 하는 건데 네.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인사청탁을 했어 검사들이.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전두환이가 사단장 할 때 법무참모했던 사람이야. 아하. 그러니까 옛날 신직수를 떠올리면서 예.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 그런데 전두환 때도 박정희 시스템이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예. 그렇게 노골적으로는 못하다가 노태우 이후에부터는 이제 법치주의라는 걸 통해서 합법성을 가장하게 되니까 네. 검찰이 완벽한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넘버원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네.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노태우 입장에서 정권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예. 검찰하고 당연히 협력을 했어야 되죠. 네. 박철원을 통해서. 네.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네. 김영삼 대통령은 자기가 모토로 내세운 게 뭐냐면 오공청산이었어요. 예. 오공청산. 예.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의 김영삼 정권이 들어설 적쯤에 그 12.12.5.18 사건을 가지고 전두환 노태우를 내라는 모죄 뭐 이런 걸로 반란죄 이런 걸로 이미 누가 고발을 합니다. 예. 근데 검찰이 먼저 기소유예를 했잖아요. 네. 그때 남긴 유명한 말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맞아. 그렇죠. 예. 예. 그 당시에 그 단어를 썼던 서울지검 공안부장이 나중에 이제 유명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되죠 또. 누구신가요? 장윤석이라고 아. 그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러고 조금 있다가 다시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정부가 군사독재정부하고 차별화된 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예. 이 양반이 그때 금융실명제 뭐 이런 것을 했지만 하나회 척결을 했잖아요. 예. 어느 날 갑자기 별을 잡아서 확 떼버리고 계급장을 다 뜯어버리고 너 내려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정리를 하려고 할 때 오공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때 처벌을 해. 그러니까 이미 기소유예를 해가지고 처벌이 안 되는데요.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거든요. 이렇게 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야 무슨 소리야. 법은 정치의 시녀야. 만들어 법을. 그래가지고 특별법을 만듭니다. 예.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전두환 노태우를 수사해가지고 기소를 하고 검찰이 사형 구형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법조 출입 기자들이 볼 때는 너무 웃기는 일이잖아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천하의 죽일 놈이 돼가지고 이거를 막 갖다가 구속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전두환 수사를 했던 부장검사가 최동욱. 아. 그 최동욱 부장검사 밑에 말석 검사가 임수빈. 예. 역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오공청산을 딱 하는데 그 시작을 하고 막 이제 갑자기 구속을 하고 막 이러니까 기자들이 물어봤어. 아니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면서요. 어떻게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합니까? 예. 대통령 한마디에. 검사님들은 법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담당 검사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개야. 물라면 물고 아니, 실제 기자한테 그 말 한 거예요? 실제로 물라면 물고 노라면 놓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야. 했어요. 굉장히 적합한 표현이네. 아니, 근데 지금 이제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검찰의 권력이 비디오화되고 막 그러니까. 커졌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하여튼 결론은 그거예요. 네.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검찰 권력이 더 강화되고 세졌다. 말았다. 아니, 이런 근데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궁금한 거는 지금 21세기라서 세상에 투명하잖아요. 네. 뭐 정탁금지법도 생기고 뭐 뇌물 주면 큰일 난다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검사들은 정말 그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고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검사들을 통제할 수 있는가? 뭐 저희도 대충은 이야기 들어서 뭐 민정수석이 뭐 해갖고 법무부 해갖고 한다 그러는데 그 힘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예컨대 뭐 검사가 처리하고 있는 그 개개의 어떤 정치적인 민감한 사건을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 어떤 힘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졌는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검사한테 당근을 제시하는 거죠. 너 내 말 잘 들으면, 당근이요? 그렇지. 너 내 말 잘 들으면, 예를 들면 이명박 박근혜 때 똑같은 수법을 썼어요. 네.
예를 들어서 무슨 민간인 사찰 사건 같은 거를 담당한 검사, BBK 사건 같은 걸 담당한 검사, 한명숙 총리 사건 같은 걸 담당한 검사, 네, 그렇죠. 인사 원칙에 어긋나게 파격적으로 좋은 자리를 갑니다. 인사 원칙을 무시하고 눈에 띄게 보내요. 아, 그래야지 주목을 하지. 그렇지. 거기에. 그죠? 남들 뻔히 가는 자리에 그냥 보내면 표시가 안 나잖아요. 네. 다음에 그러니까 또 그런 경우 있으면 또 말 잘 듣는 그렇습니다. 거고. 검사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 검사가 고생하는 직업이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고생하는 직업인데 어떤 자리에 가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이 볼 때는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검사가 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검사가 있고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가 있고 이게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다 검사잖아요. 예. 근데 그게 완전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제 검사로서 말하자면 활개를 치고 그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권력을 행사하면서 좋은 자리로 가는 검사가 되려면 인지수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인지수사. 인지수사라는 건 뭐냐면 경찰이 먼저 처리해온 사건을 내가 나중에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검사들의 대부분은 그런 일을 하는 형사부 검사거든요. 예. 사건의 대부분이. 그런데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사람을 잡아올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인지부서라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수사 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수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권력이 원하는 하명 수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생산권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금 그러면은 YS 정부 때부터 더 강해졌다는 거잖아요. 점점 더, 6곡을 지나면서.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까 말하기는 자기들은 개다. 물라면 네, 물고 네. 노래면 논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검찰의 힘이 비대해지나요? 네.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죠. 지금 검찰 개혁을 하려다 못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도 제일 먼저 그것을 검찰 개혁을 화두로 내놨는데 왜 그것이 그렇게 핸들링이 안 될 만큼 비대해져 간 건가요? 그러니까 김영삼 개라면서? 대통령이 내가 검찰총장 1명하고 장관 20명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의미가 검찰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는 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유용한 거지. 해보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정치인 예. 시절에는 그렇죠. 이 사람이 야당 총재 너무 편하지. 시절에는 예. 야당 총재 시절에는 어. 의원님도 야당 시절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야당 의원이 법안을 하나 내가지고 이걸 관철시키면 얼마나 힘듭니까? 네. 그 막 이은재 같은 사람도 붙잡고 막 의원님 이거 하나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난 이은재 붙잡고는 안 해 그래도. 상임위 안 하면 안 했지. 이은재 붙잡고 그런 거 잘하셨어요, 해달라고는 안 해. 상임에서 통과시키려면 하여튼 막 그런 걸 해야 되잖아요. 옆에 그 옆 사람을 붙잡게. 막 이완영 의원하고 같이 간사 그 협의해야 되고 사람도 막 안 이러잖아. 근데 이 양반이 그런 거를 하다가 네. 대통령이 딱 되니까 자기는 뭐 군대를 가지고 할 것도 아니고, 그지? 할 수 있는 게 네, 자기가 중앙정보부의 피해자인데 그걸 갖고 할 것도 아니고. 이 검사가 한번 시켜보니까 잘하거든. 그렇지. 너무 좋은 거예요. 스마트하고. 네, 그러니까 아 이것들을 가지고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계속 힘을 실어주는 거죠. 아,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가 됐는데 DJ 정권에서는 지금 생각해보면 검찰을 제대로 바로잡고자 하는 시도를 그나마 제도적으로는 못했지만 그나마 정권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던 정권이라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다 공격을 했던 자들이 검사잖아요.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았던 분이 대통령이 되신 거잖아요. 그걸 검사가 한 거잖아요. 사형 구형을 네. 했던 게. 그러니까 검사들이 바짝 쫄았다고요. 대통령이 딱 되니까.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나서 검사장들을 청와대에 불러가지고 오찬을 딱 하는데 이것들이 정말 겁을 먹고 간 거야. 이제 뭐라고 할까. 네. 딱 갔는데 대통령이 거기서 뭐라고 하셨냐면 휘호를 하나 써가지고 딱 주시면서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걸 써가지고 주셨어요. 한글로. 그거의 의미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입장에서는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고 당시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나라로 가자라고 했는데 너네들이 그동안에 했던 소행을 생각해봐라. 니들 때문에 나라 꼴이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니네가 똑바로 해야지 제대로 된 나라가 된다라는 의미로 이걸 써주신 걸 거 아니에요. 알아서 잘해라라는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액센트로 치면은 나라가 바로 선다에 액센트가 있었던 거죠. 검찰이 바로 선다라는 거는 이게 종속되는 개념이고 얘들이 지금도 그거를 대검찰청 현관에다 걸어놓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예. 그걸 어떻게 써먹고 있냐면 우리가 나라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쓰면 나라도 바로 쓰는 거고 우리가 죽으면 나라도 죽는 거야. 우리가 중심이야 세상에.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정치 권력 아까 물어보신 정치 권력 간섭으로부터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검사들이 요즘에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특검 안 보셨어요? 특검? 이번 박영수 특검이 다 검사들이 가서 한 거예요. 근데 검사들이 그렇게 나쁜 놈이면 어떻게 그런 성과를 냈겠어요? 네. 보세요,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박영수 특검과 검찰의 차이는 예. 박영수 특검은 대통령이 간섭을 하지 못하고 예. 특검이 독자성을 가지고 움직였잖아요. 예. 그렇게 하니까 그런 성과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검찰을 대통령이 컨트롤하지 말고 예. 그렇지. 놔두고 우리끼리 알아서 하게 하면 우리끼리 잘합니다. 이게 검찰의 논리예요.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진짜 이건 천둥벌거숭이가 되는 거예요. 권력 근데 정말 검찰 조작이 파쇼가 되는 되는 거지. 겁니다. 예. 네, 제도를 고치지 않고 그렇게 해놓으면 정말 위험한 얘기인데 국민들이 그냥 들으시기에는 그럴싸해요. 특검을 예를 두니까. 그리고 또 하나 따라붙는 얘기가 아유 경찰을 어떻게 믿어요? 응? 경찰 보세요.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동네 저기 술집 가가지고 삥 뜯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경찰들이 정말 많이 노력해서 많이 바꾸었는데도 불구하고 당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거든. 경찰이 숫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정치 권력이 검찰의 속성을 너무 몰랐어요. 그러니까 DJ 정부와 참여정부의 실패의 이유는 검찰을 바로 서려고 하는 의지도 있었고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확고하게 했었는데 예. 아니 DJ 정부나 노무현 정부 시절에 무슨 검찰을 이용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누굴 핍박한 사건이 있었나요? 없잖아요. 예. 오히려 검찰한테 당했지. 온로비 사건 이런 게 뭔데. DJ 정부 시절에 검찰총장 부인이 어디 가가지고 뇌물로 옷을 받았다더라 뭐 이런 거잖아. 법무부 장관이면 법무부 장관 부인이. 김세정. 그러니까 오히려 법무부 장관을 공격하는 사건이었다고요. 노무현 정부 때 대섬자금 수사. 이걸로 안희정 지사가 구속됐던 거 아닙니까 그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당하기만 하고 살다 보니까 권력을 잡아서 검찰한테 책임감을 부여해 주는 대신에 그렇게 간섭하고 이렇게 하고 하지 않고 놔두면 그래도 배운 놈들이고 똑똑한 놈들이니까 말씀처럼 공부도 많이 하고 했으니 알아서 잘하겠지. 자존심이 있는데. 근데 그러기엔 너무 늦어버렸죠. 완전 그러기에는 속은 권력의 단맛을 너무 많이 안 거야. 검찰은. 조직 자체가 스포일됐다 이거죠. 그렇죠. 중앙정보부를 치니까 네. 중앙정보부의 핵심이 김기춘이니까 아웃되는 가장 거였죠. 먼저 쳐야 되니까요. 아웃되는 거였는데 바로 줄을 탔구나 또. 김기춘이 그때 박철원을 찾아갑니다. 아, 그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군요. 박철 차장. 네, 박철원은 TK의 황태자고 노태우하고도 뭐 그 친인척 관계가 있고 박철원을 찾아가가지고 나를 살려달라. 그래가지고 김기춘이 박철원을 살려줍니다. 살려주고 나중에 이제 박철원이 검찰총장도 되고 법무부 장관도 되고 전두환 밑에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그전에는 박정희 때까지만 해도 물리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의원님처럼 막 어디 가서 이렇게 여당이 시위하는데 동영상 찍어가지고 올리시고 막 이렇게 조롱을 하면 예전 같으면 바로 중앙정보부에서 잡아다가 바로 고문을 했단 말이에요. 야당 아, 진짜로? 의원들을. 그럼요. 예전에 진짜? 예. 그래가지고 그때 고문당하고 병신된 사람들 많아요. 옛날 야당 진짜? 의원들 중에. 국회의원을? 그럼요. 바로 잡아다가 아니 진해 당 사람들도 저 지시한 거 따르지 않았다고 코터를 반을 뽑아버려가지고 쌍용그룹 그 사람. 공화당 때. 공화당 때. 네. 공화당 때. 맞아. 공화당 여당 의원들도 그렇게 했는데 야당은 어쨌겠어요. 바로 잡아다가 그렇게 하는 건데 오. 이제 전두환 때부터는 뭔가 합법성을 더 가장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이제 그 중앙정보부나 그러니까 보안사가 여전히 바로를 하면서 대공사건 같은 거 막 만들잖아. 학원 간첩 사건 이런 거 막 만들고. 네. 그러면 검사가 이제 나중에 그걸 합법화 시켜주고 법정에 가가지고 유죄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보안사나 중정 애들이 뒷구멍으로 가가지고 판사 협박하고 이걸 무죄로 하면 너 죽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시스템이었단 말입니다. 아, 참나.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중앙정보부가 제일 셌었는데 하나가 아웃이 됐죠. 예. 보안사가 1등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6.29 선언 이후에 민주화의 트랙을 타면서 보안사가 이제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보안사 하사만 돼도요. 네. 군수 뺨을 때렸어요. 전두환 때는. 그게 몇 년도인가요? 80년대 초반에는 80년대 초. 예. 군청에 가가지고 네. 그때는 지방자치 아니고 이제 네. 내무부 소속 군수했을 때잖아요. 네. 군청에 무슨 주요한 사업이 있는데 그 보고서를 날 주라. 예. 안 주니까. 보안사 하사가 와서 달라고 그러는데 하사면은 23살, 4살짜리들이에요. 예. 그때 군수면은 지방 그 중앙에서 내려가 서기관이기 때문에 나이가 50 가까이 된 사람이라고요. 예. 그걸 바로 따길 때렸다니까 이 건방진 새끼가 어디서 내가 지금 이거 달라는데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 뒤에 이제 이게 너무 이제 노태우 시절을 가면서 소위 민주화 트랙을 타면서 예. 법치주의라는 걸 얘들이 내세우는 거야. 네. 박근혜가 아주 이명박이 그냥 얘기하는 법치주의. 투명하게 보이네. 왜 네. 검찰이 떠오르는지. 네. 그러니까 얘들이 얘기하는 법치주의가 왜 나오는 거냐면 자 이제는 물리력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민주화가 된 사회에서 어떻게 군인들이 와서 사람을 잡아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그럼 법으로 하마. 검사가 잡아가는데 그렇죠. 아, 그러니까 악법을 만들어 가지고 네. 법을 지켜라. 아니면
비리나 이런 거를 정보를 캐가지고 그렇죠. 그걸로 이제 오가면 약점 가지고. 그럼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법치주의라는 영역이 되다 보니까 법을 아는 전문가 집단은 자연스럽게 힘이 실리는 거예요. 그 전에 힘으로 할 때는 보안사가 세냐 중앙정보부가 세냐 이랬지만 이제 법치주의라는 거 어쨌거나 겉으로 표방을 하니까 그 법의 틀에 제일 잘 맞춰주는 사람이 대통령 입장에서 제일 이쁘고 제일 써먹기가 좋은 사람이 편한 되는 거지. 거죠. 그렇죠. 예. 제일 좋아지는 거죠. 거기만 장악하면은 다 걔들이 쓰는 그 소위 말하는 직접적인 물리력, 깡패로서의 물리력을 합법화시켜주는 도구로서 검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예. 그러니까 검사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썼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망가져가는 게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전두환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쿠데타를 할 수 있었잖아요. 예. 이것도 의원님들이 꼭 바꿔주셔야 될 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가 내일이라도 계엄령이 선포되면 네. 전두환이 당시에 합동수사본부장이었거든요. 김재규 시해 사건을 네, 수사하는 그렇죠. 책임자였던 이유가 예. 그 계엄법에 나와요. 예. 계엄법에 보면 당시 보안사령관, 지금은 기무사령관이라고 하는 게 합동수사본부장이 돼가지고 경찰, 검찰, 뭐 중앙정부를 다 장악하게 돼 있어요. 통합해서 지휘하도록. 지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법이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요. 네. 그걸 가만둬요? 의원님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전두환이만 아니 해먹고 그 율사 출신들 그렇게 검찰 출신도 많은데 그거를 왜 그냥 두고 있지?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관심이 많아요. 없는 거죠. 네, 그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챙겨서 하나씩 좀 주세요. 설마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또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있고 어쨌거나 그때 보안사령관이 돼가지고 전두환이 중앙정보부를 때려잡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가 대통령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보부가 명분이 범죄 있는 거지. 집단이 돼가지고 때려잡은 거예요. 명분이 있는 거지. 네. 군기 잡고. 그때 중앙정보부가 이제 보안사 밑으로 들어갑니다. 어. 보안사 밑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중앙정보부에서 파견 나가 있던 잘 나가는 검사가 김기춘이에요. 네. 그렇죠? 신직수가 중앙정보부장을 맞아, 하면서 맞아, 데려다 맞아. 놓고 대공수사국장을 시켰던 거기서 김기춘이 눈에 있습니다. 들어서 네. 올라가는구나. 그때 이제 김기춘이 죽을 뻔했어요. 보안사가 의원님이 대통령이 되셨어요. 대통령이 되셨는데 대통령 되기 전에 정말 나한테 이상하고 나쁜 짓을 한 만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정적이 있어. 예를 들면. 그러니까 박정희 같으면 김대중 씨가 있어. 그러면 김대중 씨를 어떻게든 처리를 하고 싶잖아요. 보기 싫으니까. 그러면 그럴 때 한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야 저걸 죽여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한 세 사람한테 니네가 협동해가지고 쟤를 죽일 방법을 만들어봐 이게 좋겠습니까? 한 사람한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한 놈한테 몰아놓고 힘을 야 네가 해결해.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소위 문민정부를 표방하면서 대통령이 돼가지고요. 검찰 총장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장관 20명하고 검찰총장을 안 바꾼다. 내가 대통령 해보니까 검찰총장이 어떤 건지 내가 알았다. 이 얘기를 했어요. 유명한 말이죠. 그러니까 권력자의 입장에서는 검찰이 권한을 많이 가진 게 자기한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은 항상 그 정권에 하고 결탁이 되는 거죠. 잘 보여서 서로 간에 서로 네. 밀월 관계가 되는 그러니까 거죠. 점점 그게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역사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에만 먼저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아까 이승만 정권 때는 경찰에도 셌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도요. 지금 이제 이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검사 동일체 원칙, 그다음에 수사지휘권 뭐 이런 것 때문에 검찰이 세고 경찰이 하급기관처럼 돼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재원국회 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 형사소송법을 만들 때 굉장히 많이 토론을 합니다. 과연 경찰을 검사의 하부기관처럼 이렇게 만들어놔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원래 세계적인 입법례를 보면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게 맞은데 우리나라 경찰은 지금 친일파가 대부분 장악하고 있다, 경찰을. 그리고 숫자가 너무 많다. 예, 그리고 힘이 세다. 근데 얘들한테 막강한 권한을 주면 정말로 우리나라는 큰일 난다. 그러니까 차라리 숫자도 적고 그래도 공부 한 자라도 더한 시험을 통과한 검사들한테 그 권한을 줘서 얘들을 법적으로 통제하게 하자. 맨 처음에는 그런 생각으로 검사한테 그 권한을 몰아준 거였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었던 게 경찰 자체가 조직력이 강하고 워낙 셌기 때문에 검사가 그 권한을 가지고 경찰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었어요. 경찰이 더 세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4.19 혁명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2공화국이 딱 출범하면서 그때 2공화국 국회에서 뭘 논의하냐면 야 이제는 우리가 민주정부를 수립을 했으니 검사의 권한을
세계적인 추세와 입법례에 맞게 돌려놔야 된다 제자리로. 그 얘기를 그때 이미 했어요. 아하. 검사가 세지도 않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냥 사회적으로 검사가 좀 더 명예로운 네. 직업이었을 뿐이죠. 네. 실제 권한은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공화국 의원들이 그 얘기를 했다고요. 왜 그랬겠어요? 아무리 봐도 이런 권한을 가진 조직이 없는 거야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놔두면 이거 문제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꿔야 된다. 네. 예. 그때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예.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법안을 하려고 하는데 쿠데타가 나버린 거지. 아하. 예. 그래가지고 이제 박정희가 대통령이 된 거고 박정희가 대통령이 된 입장에서는 자기가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물리력은 대표적으로 군이 있었고 그다음에 중앙정보부를 창설했기 때문에 검사는